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1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없는 청년들의 어두컴컴한 미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정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은 청년참여연대지만은 대학생보다 훨씬 위시죠, 연배가. 네, 그렇습니다. 30대신. 네, 3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하여튼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제 주변에도 많은 후배들이 또 청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진 연구위원님, 지금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예. 지금 몇 8%가 넘었습니까? 8.2% 네.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네. 이 통계 수치는 통계청에서 청년 실업을 발표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실업률이라는 게 네. 청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컨대 고시 공부를 하거나 네.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거나 네. 학교를 졸업했으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니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8.2%라는 청년 실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년 실업률에 포착되지 못하는 이 청년 니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8.2%라는 통계에 청년 니트를 찾으면 국회 입법조사처 작년 자료에 의하면 네. 13%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 통계 높은 청년 실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그런 걸 실감하십니까? 실제 10% 이상의 청년들이 직장을 못 찾고 있다. 네네. 실제 체감하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13% 이상이다. 그렇죠. 왜 네. 그런 거죠? 그걸? 아르바이트라던가 또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일자리로 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취업했다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사실 다 실업률 통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실업률은 실제보다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학기 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나 하여튼 3학년, 4학년생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될 것이냐. 청년 실업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어떤 마음은 어떨까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실제 대학생들 중에서 즐거움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청년들, 대학생들보다는 네. 불안감이나 우울함에 시달린다는 그 확률이 대학생들이 올라갈수록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네, 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네. 다 그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워낙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네. 이거 웬만한 집안에서 될 수 없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대학생들이. 네, 그렇죠. 학자금 대출도 지금 뭐 평균 장학금을 제외하고서도 한 학기에 평균 191만 원 정도의 네. 그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빚도 약 162만 원 정도. 그 이자는 좀 저리 이자입니까? 네, 이자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 나가서. 네네. 그래서 취직이 안 되면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자가 올라가나요? 이자가 더 올라가진 않는데요.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제 빚으로 남기 때문에 네. 사실 청년 대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용 불량자가 되는 된다는 안타까움 그런 뉴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실제로 뭐 네. 학자금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청년들도 네. 종종 있고요. 네. 네. 청년들이 실제로 이 학자금뿐만이 아니고 주거비라던가 또는 그 생활비 부담으로 또 오는 부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학교,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우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보면 네. 12조까지 지금 상당히 높은 12조요. 예, 그래서 이 12조는 사실은 학교 생활하면서 등록금을 사후에 갚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취업을 해야만 갚을 상환 능력이 글쎄 가능한데 말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조기 취업이 아니라 장기 취업을 2년 이상 미취업자를 2년 이상 동안 구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장기 미취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15년 사이에 이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이 15%까지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거의 2명 정도는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계부채로도 연결되고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네.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년 실업 자체가 왜 우리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전 사회적 문제로 이게
선순환처럼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꼬여가고 있다는 자, 근데 거죠. 김종진 연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뭐 정치권에서도 정치인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정부도 얘기하고요.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대책을 내놓긴 내놓는데 뭔가 이게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중앙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네, 15번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현 정부에서도 9차례 발표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네, 정부가 지금 현재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에 약 2조 원가량 청년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네, 왜 이런 그러는 것은 거예요? 네. 좀 외국하고 반면교사로 비교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럽에서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처럼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예산을 쏟아붓었더니 이건 기업한테만 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청년 채용하면 기업 지원과 한 사람당 50만 원 지원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지원 정책인데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이 청년들이 그 지원금이 끝날 경우에 혜택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직장 생활 만족도가 낮으니 다시 퇴사나 이직이 높습니다. 결국 그래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전 세계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요. 네. 그래서 하되 보완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OECD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년 참여연대에서 보실 때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 네. 이를테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라던가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단시간 일자리거나 또는 이제 임금이 상당히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서 네. 실제 청년들이 이게 정규직 전환도 잘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개선된다라는 이런 체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딱 그 시기에 일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과시성은 있는 좀 정부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최근에 이름이 이제 청년 내일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성과를 봤더니 156만 원에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년 실업에서 또 양쪽 발표는 하지만 네. 고용의 질이 외면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양쪽 지표로 몇 명 창출 일자리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만족도나 임금, 고용의 질, 복지 등을 이제는 찬찬히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의견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성남시라든가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청년 수당 문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수당 이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제 뭐 정부 여당의 입장은 네. 이 청년 수당 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네. 뭐 파퓰리즘이다.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네. 하거든요. 왜 3,100만 주느냐? 뭐 그렇죠.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네. 정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실제 네. 그 지난 정부가 10년 동안 한 조 단위에 가까운 그 청년 정책에 이제 예산을 네. 쏟아부었는데 실제 청년 실업에 관련된 지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그런 그동안 해왔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으로는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뭐 실제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취지나 지원 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부 정책을 이제 보완하는 형태의 네. 정책인 것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청년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을 왜 이렇게 전시성으로 또는 포퓰리즘적으로 하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상당히 절망감을 느끼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부 정부든 다 지자체든 가리지 그런 않고 각도에서 네. 보면은 이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건데 왜 너네는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하니까 뭐 연구원님 좀 다르신 생각인가 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청년 실업은 말씀하신 대로 네. 종합적 패키지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와 같은 고용 노동시장 정책이 있고 네. 이걸 보완적으로 해주는 비노동시장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자금 무상 대출 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주택 네. 그리고 의료복지 등과 같은 이 영역을 보완적으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선진 유럽의 몇몇 사례를 보면 네. 유럽연합에서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좀 대기업까지 넓혀라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우리 대기업에는 그게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공공부문 공공부문만 내고 300인 있습니까? 이상 공공부문 공공기관에 해당만 됩니다. 그럼 삼성, 뭐 LG 이런 데서는 그 해당이 안 돼요? 예, 지금 해당 안 돼서 20대 국회 법안 중에는 네. 300인 이상이거나 1000인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도 네.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하라는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 연구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 이번에 그 하여튼 이 얘기를 좀 제가 안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700억인가를 내놨잖아요. K미르재단에. 만약에 그 700억을 청년 문제 그들이 쏟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정치권에 네. 이름도 모르는 재단에 네. 투자할 게 아니라 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해서 사실 기업에 볼 때도 인적 자본이거든요. 네. 이 기업 청년들한테 그 돈을 직업 훈련이나 그렇죠. 고용 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네. 투자했던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칭찬받고 그죠? 전경련 해체라는 소리 안 나왔을 것 청문회 같은데. 끌려 나와서 당신 안 당하고. 예. 하여튼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쭤보신 게 국장님한테. 네. 일부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청년들 말이지.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 가서 거기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얘들은 왜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데 가서 좀 일단 야, 우리도 옛날에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 네. 그런 얘기 들으시죠?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임금 소득이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속에서 사실 이 저임금 그 단시간 일자리로 내 첫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일생에 걸친 퇴보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죠. 네, 너무나 미래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업 기간을 좀 더 느리고 네. 구직 기간을 좀 더 느리고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정규직, 좀 안정된 직장, 좋은 일자리. 좀 더 좋은 질이 좋은 일자리에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예쁜 여자친구도 사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제 그 김정희 연구위원님 좀 극복방안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실감하는 어떻게 네.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연구위원님은 그걸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단기적 처방하고 네. 중장기적 처방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청년 수당처럼 사실은 이건 버팀목 수당이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 이행기 과정에서 청년들이 면접이나 이렇게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그 시간을 국가나 정부가 보조하는 역할로서 청년 수당은 버팀목 수당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보람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유럽처럼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 청년 예산을 100으로 했을 때 네. 지금 이 직업훈련 예산은 8.7에 불과합니다. 100에 8.7%요? 예, 나머지 70% 이상이 기업에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용 인프라 정책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사실은 재벌 대기업한테도 사실 이런 것들 문호를 열게 좀 제도화 그렇다면 말이죠, 필요합니다. 김종긴 연구위원님. 그렇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정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적으로나 사실적으로는 기업한테 좋은 일 시켜준 게 되네요. 대부분 다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몫이어서 인터뷰를 네. 해보면 네. 기업들한테 지원해주지 말고 나한테 좀 해결해줘라. 그런 그런 청년들이 얘기를 많아요? 많이 합니다. 네. 만약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네. 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원금이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거 투입된다. 네. 그럼 청년들 입장에서 좋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교통비라던가 네. 뭐 학원비라던가 또는 이제 스펙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부담도 있고요. 네.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주거비라든지 생활비 부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걱정을 덜고 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네. 더 많은 청년들이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다면 하고 청년 있습니다. 수당도 예를 들면 3천 명이 아니라 서울시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3만 명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3,000명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사실 해보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게 3,000명에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력하면 또 늘려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서울시가 네. 청년 수당을 벤치마킹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아, 그래요? 프랑스는 2013년에 10개 지자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했고 2014년, 15년에 84개로 확장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인천하고 경기도가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다가 중단당했잖아요, 완전히. 서울시는 한 번만 8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또 정치 환경이 바뀌면 네.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도 내년 정치 환경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바뀔 걸 가정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청년 수당이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네. 이렇게 수렴되는 정책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자체에서 서울시 정책 중에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일자리, 설 자리, 놀 자리, 앉을 자리 뭐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패키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네. 청년 실천 계획이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에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서 좀 청년 수당이라는 금액이 조금 너무 논쟁적으로 불필요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버팀목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주거까지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매년 정부가 바뀌면 고졸 취업, 인턴제 이렇게 히트성으로 내놓지 말고 맨날 그래서 가시성 있는 정책만 내놨던 게 사실 아니니까. 정권 바뀌면 또 다 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고졸 취업 지금 할당한다는 은행에서 싹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그것만 하는 거군요. 하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열심히 해. 네. 최고 경영진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 문제는 근데 이건 뭐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이지만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장려 수당이라든가 고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2%에서 3% 사이로 좀 보고 있어서 네. IMF 외환위기에 가장 우울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3%가 정상이에요. 네. 중국이나 신흥 국가처럼 이렇게 7, 8%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고요. 안정적인 나라들은 이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건 사실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최저임금이라든가 복지적 사회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네. 200만 원 주고 저 자리를 가느니 내가 1년 동안 또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중소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이 돼야만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하고 맞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든 게 정부 정책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이제 어쨌든 장기적인 사실 네. 과제인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미 국회에 많은 청년 정책들이 지금 네.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던가 또는 이제 최저임금을 좀 사실 청년들은 많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 네. 이런 정책적 노력들이 좀 뒤따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사실 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말 박사라서요. 아, 뭐 그래요? 어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그리고 임금이 좋다라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좋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임금을 많이 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이미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실제 그런 일자리들을 좀 많이 늘려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이런 일자리가 네.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상담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직업 상담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니까 자기가 상담하다 말고 네. 가을 되면 자기 일 찾기 바쁜데 누구를 상담해 줍니까? 그분들부터 정규직으로 좀 전환시켜야죠. 예, 좋은 일자리부터 그분들 해줘야 로컬 가이드로 지역의 상담사로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고 안내를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한 20여 분 토론했는데 1시간, 2시간 해도 그 해결책을 쉽게 찾기가 상당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가기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진 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